생각하기 싫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부라고 했으면 네. 제가 6억 드리면 네. 또 제가 6억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안 뭔 소리야.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형제는 아니죠? 아, 형제는 안 되죠. 네. 형제는 안 되고. 네. 형제는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징역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요즘에 저희가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부모님 찬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자금은 어쨌든 끌어와야 되니까 네. 본인 자금만 뭐 100%면 좋겠지만 네. 뭐 그런 자금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징여를 받으신다거나 네. 또는 부모님한테 차용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징역 관련돼서 네. 많이들 좀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네.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려고 네.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네.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징여를 받을 때 징여 재산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죠? 네. 뭐 배우자,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6억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렇죠. 미성년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세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죠. 그렇죠. 네네. 이 부분도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만 20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네. 민법상 만 19세. 네.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친족은 1천만 원. 그렇죠. 기타 친족인간에는 네.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타 친족 중에 뭐 형제도 있겠지만, 많이들 이제 증여로 사용을 하시는 게 고모, 이모, 삼촌 다 네,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위가 장인 장모한테 아, 받을 그렇죠. 때, 그리고 뭐 며느리가 예, 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네, 맞습니다. 받을 때도 기타 친족으로 네, 1천만 네. 원까지 공제가 그렇죠. 가능하죠. 예, 예. 네. 금액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이게 우리가 공제를 적용을 할 때 뭐 직계 존속이면 이 직계 존속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가 내 직계 존속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손자가 있는데 네.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5천만 원 공제되고 아버지 또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간단한 건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이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 공제를 계산을 할 때는 네. 증여 받는 수중자,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인지, 네. 직계 비속인지, 그리고 기타 친인척인지 그렇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내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네. 내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죠. 내 할머니도 직계 존속이고. 그렇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버지, 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거기까지가 다 직계 직계 존속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각 받아도 각각 5천만 원이 아니고 네. 전체를 다 합쳐서 예. 나는 5천만 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다. 금액이 적다 그죠 너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0년 동안 네.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부모님한테 주는 것도 5천만 원이죠. 네, 맞아요. 네. 쌍방간이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없죠. 없더라고요. 네. 네. 많지는 않긴 한데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부부간에 또 증여를 하는데 네. 이게 쌍방간에 각각 6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6억 주면 뭐 못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부라고 했으면 네. 제가 6억 드리면 네. 또 제가 6억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안 뭔 소리야. 그렇게 되잖아요. 네. 혹시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 네. 작성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음. 나중에 보유할 때 보유세랑 나중에 양도세 생각하셔가지고 네.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으시죠. 네. 그래서 공동명의 하실 때도 우리 10년 동안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네. 공동명의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사례를 들어서 몇 네. 가지만 좀 알아보고 네. 좀 확인해보는 시간 두세 가지 가져보도록 정도만 네. 네. 예를 들어볼까요? 네. 뭐 가장 쉬운 거 아버지가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네. 네. 손주한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증여를 한 거죠. 네. 아버지는 아들한테 증여를 한 네, 거고. 이러한 경우는 공제는 이런 경우는 얼마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쳐서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은 직계 존속에서 이제 받는 거다 보니까 네. 예, 뭐 얼마를 받든 공제는 5천만 원이 되겠죠. 네. 10년 동안 5천만 네, 원. 네, 10년 동안 되겠고. 네. 많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또 5천만 원 주시고 네. 삼촌이 또 한 5천만 원 줬어요. 네. 그렇다면 공제는 어떻게 되죠?
공제는 이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삼촌은 기타 친인척이잖아요. 네,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죠. 그럼 총 6천만 원. 네. 하나 더 한번 해보면 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 딸한테 5천만 원씩 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수준자인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공제 받을 수 네, 있고, 네. 딸도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세금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또 질문해 볼게요. 네, 네. 외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증여를 받고 예. 할머니한테 또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어요. 네, 네. 이런 경우에 그 증여 공제는 어떻게 받죠? 그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증여 공제는 네.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이제 직계 존속이시니까 네. 합쳐서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증여를 받았다. 네. 그러면 거기서 먼저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그렇죠. 네. 네. 다음에 네. 뭐 다음 날 이제 할머니한테 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공제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렇죠.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뭐 같은 날짜에 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안분해 가지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씩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제 2,500만 원씩 공제는 각각 이제 안분해서 받는 거죠. 네. 네. 그게 아마 계산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안타까운 경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증여를 받는 거죠. 네. 아버지한테도 증여를 받고 네. 할아버지한테도 증여를 받는 거예요. 진짜 오지게 챙겨봤네. 좀 네. 부유한 집안인가 네. 봐요. 그래서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손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여를 해주시는데 네. 같은 날짜에 이제 5천만 원씩 증여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5천만 원 증여하고 아버지도? 5천만 원 증여하고. 야, 좋겠다. 네. 네.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 시점만 좀 네. 달리 했었어도 세금을 좀 절세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주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할증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30% 할증가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를 사실은 할아버지 쪽에서 다 받으면 더 좋게 되는데 세액 할증이 안 되니까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근데 같은 날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분이 되잖아요. 증여재산 그렇죠. 공제가. 네. 그렇게 되면 각 5천만 원 분에 대해서 안분이니까 이제 2,500만 원씩 안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주신 부분에 대해 세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증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받는 증여세에 대한 세금은 30% 할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증여 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오늘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고 네. 다음날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증여 받을 때 5천만 원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없죠, 세금이. 네, 납부할 세금이 없고 그렇죠. 당연히 할증도 없는 거죠.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할증될 세금도 없고 네. 0이고 아버지는 그냥 5천만 원 원래대로 가는 거죠. 납부할 그렇죠. 만큼. 네. 네. 그러니까 할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게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먼저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증여도 이제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증여 계산할 때 많이 또 오해하시는 두 번째, 네. 뭐 첫 번째로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동일인으로부터 네. 증여를 받게 되면, 그렇죠. 10년 내에 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내에 증여받은 걸 합산해입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10년 동안 뭐 세 번을 받았다고 하면 증여를 이렇게 다 합산이 되죠, 사실. 네. 왜냐하면 우리 증여세라는 게 네. 세율이 최저 10에서 50%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기 예. 때문에 증여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증여를 분산시켜가지고 네. 세금을 줄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거는 합산을 해서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은 뭐 횟수를 아무리 쪼개서 한들 다 합산되니까 네. 의미가 없죠, 사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인한테 네. 받는 부분은 합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또 단서가 있죠. 단사라고, 예, 뭐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예로 들면, 만약에 어머니도 계시다고 하면,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도 합산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를 증여해주는 증여자의 네. 배우자도 예, 같은 동일인하고 의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랑 합쳐지는 거고, 네. 만약에 할아버지라고 하면 또 할머니랑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 합쳐지는 거고, 네. 그래서 합쳐서 이제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제는 아니죠. 아, 형제는 안 되죠. 네. 형제는 안 되고. 네. 형제는 나뉘는 네, 그러면 뭐 이것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거죠. 네.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한 5년 전에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올해 2천만 원을 증여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버지랑 어머니는 네. 부부관계고 네. 직계존속이니까 합산을 네. 해서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렇죠. 계산을 하고 네.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 5천만 원 그렇죠.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같은 내용이죠. 네. 네,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가 네. 5천만 원을 한 3년 전에 증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할아버지가 네. 나도 주겠다 해서 네. 올해 또 5천만 원 증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경우는 일단 합산은 안 되죠. 왜냐면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하고 네, 내 친가 쪽이기 때문에 별로 안 친하니까. 네. 그렇죠. 합산은 안 되고 네. 대신에 증여재산 공제를 계산을 할 때는 네, 두 분 다 내 네. 기준으로는 직계 존속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럼요. 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헷갈릴 만한 것도 하나 해보죠. 아버지가 네. 저한테 증여를 하셨어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잖아요. 불쌍하니까 또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이러한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부부 간에는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합산 자체는 안 되고 네. 어머님이 증여하셔도 대신에 10년 안이라고 하면은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는 합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만일에 아버님이 5천만 원 증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다시 5천만 원 증여하시면 그 두 개가 합산은 안 되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이미 아버님 5천만 원 썼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시는 이제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뭐 사망하신 경우가 아니고 뭐 네. 이혼을 하셨다. 이혼해도 동일합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돼서 네. 사망했던 경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증여 관련해가지고 네. 증여 재산 공제와 증여 합산과세 네.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한번 가끔가다 뭐 저희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께서는 좀 도움 받으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저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